세 번째 주제는 캐버너가 48대 50으로 아주 간신히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고 대법관이 됐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첫째 종신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가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 대법원을 비롯해가고 원사법부를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멀뚱하게 보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더 무시무시하게 말하자면은 좌파로 대법관들을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 우리가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수천 건씩을 맡게 되니까 업무에 치여요. 현재 미국의 대법원은 1년에 한 100건 정도 아주 중요한 것만 따릅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미국의 이념 가치와 관련된 것. 네.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의 방향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법원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악을 한다면은 대법원도 이제 수가 우위가 돼야 되겠죠. 미국의 대법관은 9명입니다. 9명인데 그동안 4대4 또는 5대4 약간 보수가 유리했어요. 그런데 중도 보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중도 보수가 최근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왜 종신직을 뒀느냐? 그야말로 대법원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정말 종신까지 하면 소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임기에 뭐 제한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이 그런데 건강 이유로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보대 보수가 4대4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버너라는 보수주의 인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이러면은 이제 판이 보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캐버너 나이가 51세입니다. 네. 이제 죽을 때까지 한 50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국의 지금 최근의 경향은 젊은 사람들을 대통령 임명을 합니다. 왜? 자기 쪽 진영 사람이 오래오래 하라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난 거예요. 캐버너 들어오고 또 이 전에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나이가 50대요. 아니, 두 명이 50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캐버너를 막기 위해서 온갖 전쟁을 벌였던 게 현재 상황이었고,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북한 핵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캐버너 임명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48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법치주의에 기반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크리스틴 포드라는 여자 교수가 캐버너가 고등학생 때의 그 파티에서 성추행을 캐버너한테 당할 뻔했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지금 캐버너에 대한 검증이라는 건 무시무시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법관들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갖고 법을 어기는 행위 무시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요즘 젊은 친구 말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좌파라는 이름으로, 성향이 우리 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밀어제꼈습니다. 자, 이 여파가 얼마나 클 것인지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관우님, 이런 방송 처음 본 우파 방송입니까? 저희는 보수의 핵심, 보수의 품격 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캐버너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미국의 가치는 어떤 거냐?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총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우파의 가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미국의 수구다, 뭐 꼴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미국만의 또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총기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독립의 그 상징이고 자기 방어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미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거의 그렇게 했을 때 보스턴 티파티 사건에서도 알다시피 총을 든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독립, 자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볼 때 저런 수구 꼴통들, 저런 막 이렇게 볼 수 없는 미국의 문화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세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버너가 굉장히 영양 상태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앞으로 50년은 할 건데, 자,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기가 그나마 임기가 있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 대법관이라든가 사법 권력이 지금 좌파로 정말 썰물처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네. 미국의 대법관들이 종신제다 보니까 이제 복불복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대통령 때 한 두세 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은 네. 그 대통령은 3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었다. 네. 한꺼번에 그냥 세가지 패가 온 겁니다. 네. 팔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은 자기 임기 때 안 돌아가셔. 한 번도 안 돌아가셔. 네. 그러니까는 임명을 못해. 네. 임명을 못하니까는 그 판이 유지되고.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복불복인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돼버렸습니다. 네. 2명을 갈아치우게 된 거예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임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죠. 이게 이제 찾아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법관 임명 하나 되고 안 되고가 엄청난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니 뭐 총기 소유니 네.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사법부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부는 현재를 관리하는 겁니다. 네.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또 미래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사법부가 과거를 정리하는데 사법부가 제기를 하지 못하면 과거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항상 머리 복잡한 상태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사법부의 하는 행태를 비춰볼 때, 최근의 행태를 비춰볼 때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사고 있어요. 불신을 그냥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과연 국가의 모든 현안, 사회의 모든 현안의 궁극적인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쓰레기 처리 못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 불만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정리가 안 된 사회가 된다. 그럼 혼돈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역할, 지금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법부가 저렇게 스스로를 새로운 걸 위해서 뭘 개혁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지금 정권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 사법부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처단을 하고 정말 가혹한 행위를 한 정당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역사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캐버너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냥 펑펑 짜고 찔찔 울고, 거기에 비해서 크리스찬 포드 교수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자, 결국은 캐버너라는 사람을 밀어준 미국의 보수 세력이 거대한 거지, 캐버너 자체가 자격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국에서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상원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긴 하지만은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캐버너를 임명시켜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합의를 통한 국가의 세리머니, 국가의 하나의 재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어떤 점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입법이 최상위에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완전히 벌겋게 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출직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출직 독재자의 특징. 선거 권력. 네. 네. 자, 히틀러가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 아닙니다. 네. 독일 국민의 선택에서 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독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독재자의 특징이 근대 사회에서, 민주 사회에서의 독재로 가는 방향이 사법 권력의 장악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권력을 하는데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깜빵에 보내고 구속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출직 독재자들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특징은
경쟁자를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정치적 경쟁자예요. 진보가 정권을 장악한 보수는 정치적 경쟁자일 뿐입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적으로 보고 괴멸시키는 거. 요즘 뭐 적폐라고 찍어가지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독재입니다. 선출직 독재 전형적인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사법부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이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정부와 딜을 하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우리 대법관들 임명하면서 딜을 했다는 게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잘 모르는 정부 측에서 인정한 사람을 임명해주고 또 이쪽에서 임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닌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라는 중요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건데 지금은 어쩌면 대법원장과 대법원 또는 현 정부가 이익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익 공동체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이 멸망하면 나도 멸망하고 저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한다 생각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건 정의와 도덕과 이념적인 것 전혀 가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이익만 같이 하면 같이 하겠다. 사법부가 이러면 큰일 나죠.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재판에도 보시겠지만은 그 재판의 그 주심을 맡았던 그 여성 판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이 정권이 이 판결이 합당하고 정의의 편에 섰다 하면은 굉장히 성향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판사가 성향이 있어야 됩니까? 성향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 될 텐데 우리 법 연구의 정말 초창기 멤버에다가 아주 그 판사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향이야, 이게 아주 노골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사법부 권력을 저들이 잡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사법부 권력의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이 청와대 쪽에서는 그나마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라고 합니다. 왜? 뭔가 좀 화끈하게 왜 하지 못하고 왜 여기저기 해갖고 그동안에 이렇게 기르는 사람처럼 맨날 기각시키고 이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즉 사법 권력을 수구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수구 좌파들의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캐버너 임명을 통해 가지고 사법 권력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 대한민국이 갈 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서치라이트가 사법 권력, 사법부에 특히 대법원을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정말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현재 사법부의 판단 존중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 내 판사분들이 많은 외부에서 야, 저 사람 판단은 이상해, 저 사람 과거 전력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지적을 받는 판사분들은 빨리 옷 벗어야 됩니다. 그걸 변호사 개업하셔서 자기 소신에 맞게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변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오해를 받은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재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사법부 전체를 죽이는 일이에요. 본인들이 사법부를 아낀다고 생각한다면 가감이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법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난 그래서 줬으면 좋겠어요. 오해받을 행동을 했고 오해받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변호사 하시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돈을 밝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보니까 이 좌파나 진보 쪽 있는 분들이 좌파나 진보를 직업으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제가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